새로운 미래 창당 발기인 대회가 열렸습니다. 다음 달 초 중앙당 창당이 계획된 가운데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양당 정치에서 탈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등 핵심 시설들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광주시가 AI 대표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기업과 연구소 유치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 한파로 내국인과 외국인 노동자 사이에 일자리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렴한 임금의 외국인 비중이 커지면서 국내 일용직 노동자들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도로 곳곳에 정당 현수막이 내걸리면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이 개정됐지만 사정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새로운 미래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었습니다. 다음 달 초 중앙당 창당을 목표로 당원 모집에 나설 예정인데 행사장에는 제3지대를 표방하는 정치인들이 참석해 연대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이제 신당 새로운 미래의 인재위원장으로 창당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3만 명이 넘는 발기인의 동의를 얻어 창당 준비위를 발족했습니다. 앞으로 시도당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다음 달 초 중앙당 창당대회까지 열 예정입니다. 이낙연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양당 정치를 탈피하고 상향식 네트워크 정당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미래로 갑니다. 그러자면 새로운 미래에 걸맞은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행사장에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양양자 한국의 희망 대표, 금태섭 새로운 선택 대표, 미래대연합 김종민, 조홍천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사실상 제3지대를 표방하는 모든 정치인이 참석하면서 빅텐트의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결집된 힘을 이끌 수 있도록 하나하나가 수신제가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새로운 길에 나선다면은 그것은 바로 미래가 될 것이고 지역적 이념적 기반이 다르고 출신 정당도 다른 제3지대 세력들이 각각 창당 작업을 본격화한 가운데 이들이 앞으로도 큰 갈등 없이 연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최근 건설 경기 한파로 인해 국내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 사이에 일자리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임금의 외국인들이 일자리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국내 노동자들의 설 자리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데요. 지역 노동자 채용을 촉구하는 집회까지 열렸습니다. 보도에 고영민 기자입니다. 건설 현장에 있어야 할 지역 일용직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일용직 일감을 외국인 노동자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 때문입니다. 이들은 우리나라 노동자 채용을 촉구하며 앞으로 3주 동안 건설 현장을 돌며 집회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광주 시내 목수들은 다 타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식구들은 남원에서 6명, 또 신안 섬에 가서 3명, 그리고 또 외지로 여기저기 건설 현장에서 국내 노동자보다 외국인을 선호하는 이유는 70% 수준의 저렴한 인건비 때문입니다. 최근엔 외국인들이 국가별로 팀을 꾸려 브로커를 통해 건설 현장에 투입되면서 지역 노동자들의 설 자리는 더욱 좁아졌습니다. 외국인들이 절반을 넘게 차지하는 공사 현장은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건설사에서 개별로 외국인들을 고용하는 이런 형태 구조였다가 각 국가별로 그 국가의 브로커 같은 팀들이 구성이 되고 이 팀들이 내국인 팀장들을 앞세워가지고 현장에서 건설사와 고용교섭하고. 우리나라 건설 일용직 노동자 수는 지난해 50만 3천여 명에 그치면서 2013년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일용직 일자리가 급감하면서 외국인과 국내 노동자들 사이에 일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KBC 고영민입니다. 지역 경제계가 달빛철도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는 오늘 성명을 내고 동서화합을 넘어선 국민통합,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수도권 집중 해소 등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 위해 달빛철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경영자 총협회도 용호남 주민들의 30년 수건인 달빛철도 건설이 무산되지 않도록 남은 임기 동안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가 5.18 폄훼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허식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광주시의회 5.18 특별위원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지난 2일 인천시 의원들에게 5.18 왜곡 간행물을 배포한 허 의장이 자숙하지 않고 15일 또다시 SNS 단체 대화방에 왜곡 기사를 게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위는 이미 규명된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정상적인 공인의 자세가 아니라며 허 의장의 공식 사과와 의장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국가 AI 데이터 센터 등 핵심 시설들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AI 대표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는데요. 이 같은 기반 구조를 바탕으로 기업과 연구소 유치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미래차 분야 특화대학인 국민대가 수도권이 아닌 광주에 초거대 인공지능 모빌리티 연구소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말 광주 AI 집적단지의 문을 여는 초대형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스템은 도로 상황을 실물에 가깝게 재현한 가상의 공간에서 모의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국민대는 광주의 AI 인프라를 활용해 미래차 분야 연구와 사업화, 인재 양성을 이끈다는 계획입니다. 초거대 AI 분야에 아주 특별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센터들이 이번에 지금 구축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MOU를 맺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 기업들도 속속 광주를 찾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비스를 시작한 국가 AI 데이터 센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모델 개발에 특화된 광주 AI 데이터 센터는 현재 260여 개사가 이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790개사로 이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현재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를 향후 유료로 전환하면서 지역 기업들의 경우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기업 유치에 활용한다는 보관입니다. 기업이나 연구소들이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홍보 활동도 열심히 하고요. 데이터 센터나 실증 장비들 중심으로 기업 지원 사업들도 촘촘하게 준비해서 기업들이 광주에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I 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해 연구소와 기업들이 광주로 눈을 돌리면서 광주시가 AI 대표 도시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 중 신안군의 인구가 지난해 전남에서 유일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신안군의 출생아 수는 100명, 사망자 수는 675명에 달했지만 전입 인구가 많아 전체 인구는 전년보다 179명 늘었습니다. 신안군의 인구 증가는 2013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신안군은 햇빛 연금 등 경제적 지원과 일섬 1뮤지엄 등 문화적 지원이 인구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차 교육수당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다음 달 개학하는 목포와 여수, 순천, 광양에 있는 초등학생들로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도교육청은 도내 22개 시군 중 지역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16개 지역에는 1인당 매달 10만 원을, 나머지 6개 지역에는 매월 5만 원의 교육수당을 바우처 카드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선거철만 되면 정당 현수막이 여기저기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하죠.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총선부터는 현수막 개수와 게시 장소가 제한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단속도 어려워 주민들의 불편은 여전합니다. 임경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차로 주변 전신주나 나무마다 현수막이 우후죽순 걸려 있습니다. 각 정당의 정책을 홍보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오는 4월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정치 현수막들이 마구 게시돼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립니다. 방금 버스 정거장에서 내렸었는데 그 정거장 쪽에 현수막이 걸려져 있었거든요. 그때 그 줄에 걸려가지고 목이 걸릴 뻔했었어요. 요즘에 너무 많이 걸려져 있어서 시야보다 잘 안 되고 그렇더라고요. 지난 12일 시행된 개정 5개월 강공물법은 현수막을 읍면동별로 2개 이하, 가로등당 2개 이하로 설치하도록 했고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는 걸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차로나 건널목 인근에선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현수막을 바닥에서 2.5m 높이로 띄워야 합니다. 하지만 이곳 교차로에서만 이렇게 위반한 현수막이 여러 장 발견됐습니다. 단속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정당 현수막은 게시할 때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돼 위치 파악이 어렵고 철거와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도 없습니다. 제가 행정정보에 2개 이메일이 돼 있는데 이걸 정비할 때 이거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이제 행안부에서 회의를 통해서 논의가 될 것 같아요.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현수막 공해를 막고자 관련 법이 개정됐지만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무시하면서 시민 불편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광주광역시가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현수막에 대해 특별 정비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현재 시행 중인 현장 중심의 단속 대신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불법 현수막을 적발할 시 계도 기간 없이 과태료 100%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5개 광고물법에 따르면 상업용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만 걸 수 있으며 도로변 등에 설치된 분양 광고 등 상업용 현수막은 모두 불법입니다. 이어서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분들입니다. 먼저 박성미 씨가 2만 원,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15만 원, 나주 빈누리 유치원 원아들이 44만 4,860원, 담양군 월산면 홍합마을 주민들이 14만 원, 월곡마을 주민들이 9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담양군 월산면 광덕마을 주민들이 11만 원, 가곡마을 주민들이 15만 원, 여태연 씨가 5만 원, 권영재 씨가 5만 원, 광양 마동중학교에서 5만 3,20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소중한 성금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병우 민주혁신연구원장이 광주 정치를 개혁하겠다며 광주 동남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원장은 오늘 총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광주의 정치를 개혁하고 혁신해 광주 정신을 되찾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어 국립아시아문화전당권과 양림역사마을권, 무등산 국립공원권 등을 연계해 동구를 체류형 문화관광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교육발전 특구 모델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광주시와 교육청은 오늘 광주형 교육발전 특구 모델 개발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교육발전 특구와 연계한 주요 교육개혁 정책을 논의했습니다. 전담팀을 구성하고 매주 실무회의를 연 두 기관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 모델을 개발해 다음 달 시범 운영 공모에 나설 방침입니다. 광주 전남 초등학교 예비 소집에 불참한 아동 11명 가운데 3명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됐습니다. 광주와 전남경찰청은 시도교육청이 수사를 의뢰한 예비 소집 불참 아동 11명에 대한 소재를 확인한 결과 2명은 개인 사정으로 예비 소집에 불참했고 1명은 해외 체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나머지 아동 8명에 대한 안전을 확인하는 대로 수사를 종결할 방침입니다. 광주 지역 최대 규모의 육아 전시회인 KBC 베이비 앤 키즈 페어가 오는 18일부터 나흘간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120여 개 임신, 출산, 육아 관련 브랜드들이 참여해 240개 부스에서 다양한 관련 품목을 선보이며 영수증 이벤트 등 다채로운 할인 행사도 진행합니다. 지난 2006년에 시작해 올해로 41회째를 맞이한 KBC 베이비 앤 키즈 페어에는 매회 2, 3만 명이 방문해 최신 육아 물품의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행사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매년 진행해오던 유모차 대여 서비스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전남대병원 병원장인 안영근 교수가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이사장에 선출됐습니다. 비수도권 대학병원 교수가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이사장에 선임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안 교수의 이사장 임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2년입니다. 안 신임 이사장은 세계적 학회로 인정받고 있는 대한심혈관중재학회에서 학술이사와 정보이사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학술 프로그램을 주도해 왔습니다. 검찰이 수감 중인 건설업자로부터 보석 허가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법관 출신 변호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오늘 광주지법 형사 5단독 심리로 열린 A 변호사와 B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를 해쳐 죄질이 나쁘다며 각각 징역 3년에 초징금 1억 2천만 원, 징역 2년에 초징금 8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법관 출신인 AB 변호사는 2019년 12월과 2021년 1월 재개발 사업 입찰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설업자 C씨로부터 재판장에게 청탁해 보석 석방해주겠다며 착수금 2천만 원과 성공보수 2억 원을 수수한 뒤 다른 변호사에게 선임계를 제출하게 해 이른바 몰래 변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 변호사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 열립니다. 장만채 전 전남도 교육감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장 전 교육감은 전남도 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지키고자 했던 시대의 가치를 외면한 채 이익과 권력욕에 함몰돼 있다며 민주당 탈당과 총선 지역구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다만 이낙연 전 대표는 전남의 소중한 인적 자원이고 오죽했으면 탈당까지 했겠느냐고 말해 이 대표 중심의 새로운 미래 신당 입당 여지는 남겼습니다.